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가 이 시점이었고 24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심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은 24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어젯장부터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시장에서는 급락에 따른 반대 매매 물량이 급격하게 출회되면서 10월 6일에는 정말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반대 매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2 악소리 현실됐다. 동학개미 4일간 880억 반대 매매 당했다. 급락이 나왔던 6일의 반대 매매는 400억 원에 육박해 1일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고 하며 10월 들어와서 1일부터 6일까지 미수금 관련 반대 매매가 875억 원이 나왔다고 할 만큼 시장의 급락과 함께 그만큼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반대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요즘 말로 B2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자금보다 주식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신용 또는 주식을 담보로 빚을 내서 주식을 더 사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보로 잡았던 주식이 이번 하락장에서처럼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담보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돈을 빌려준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서 주식을 시장가로 급하게 처분을 해버리게 되는데 이를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대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시장에서 헐값에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로 B2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는 공포 속에서 헐값에 주식을 던지는 투매와 같은 효과로서 시장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어제처럼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은 항상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한 번에 많이 투자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결과가 좋을 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번 하락장처럼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대비를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B2는 정말 조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바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현재 지수의 차트적인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파란색 24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후에 이날이죠. 10월 6일에 반대 매매로 인한 급락이 나온 후에 어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는 이 CCI 지표입니다. CCI 지표는 과도하게 매수를 하는 과매수 구간 혹은 과도하게 매도를 하는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현재 지금 이 CCI 지표를 보시면 시장에서 과도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 파란색 시그널선이 과도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빨간색 선과 교차가 될 때 추세가 반전되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시점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 시점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반전되는 흐름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이렇게 현재 이 CCI 지표가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패턴이 무조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반대 매매를 비롯해서 과도하게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며 이러한 매도 물량을 저가의 매수세가 받아주면서 시장의 평균적인 매수가가 내려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시장의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위의 저항 매물이 가벼워지면서 점점 더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투매 혹은 반대 매매 후에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봉으로 중장기적인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현재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형성하면서 하락이 진행 중에 있어요. 저번 주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격을 많이 벌려놓은 상황인 만큼 다시 이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작년 3월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을 때의 이 CCI 지표를 보시면 이 파란색 시그널선이 거의 이 경계선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시장이 다시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반전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점의 CCI 지표를 보시면 비슷한 흐름으로 현재 이 파란색 선이 충분히 내려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현재 시장은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 3월의 흐름과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반전되는 흐름이 확실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41선을 이렇게 깨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으며 이 아래에 CCI 지표 또한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 반전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 주봉으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코스피 지수와는 다르게 아직은 이 CCI 지표 상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코스닥에 속해 있는 특히 작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많이 했던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차트라는 것이 시장의 주가 움직임과 파동의 움직임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맹신을 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장이 진행이 될 때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가격과 가치를 계속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가치에 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주가가 비싼 건지 싼 건지를 계속해서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동원 F&B라는 기업이 있죠. 최근 들어와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반전의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반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에 예를 들어서 하락이 나오기 전인 이 시점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쉬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멘탈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주린이 분들은 더더욱 몰빵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자금을 충분히 나누어서 만약에 이번 하락장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이에 대해서 조금씩 현금을 투입하면서 주가 하락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처음 매수 접근을 할 때 자금의 일정 부분을 매수하고 주가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나올 때 남아있는 현금을 조금씩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대응을 해 나가야지만 멘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순간적인 공포심으로 하는 충동적인 손절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자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늦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외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기업의 가격과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가치와 비교를 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자, 동원 F&B의 실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으로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한 주당 이익은 23,619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당 이익은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을 때 이 한 주가 벌어들이는 기업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한 주당 이익을 이제 이 기업의 한 주당 가격인 기업의 주가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21만 원이니까 21만 원 나누기 23,619원을 하면 8.89배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 기업의 퍼입니다. 퍼는 많이 들어보셔서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통상적으로 퍼가 10배 아래면 저렴하다고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과거에 이 기업이 시장에서 받아왔던 평균적인 퍼와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현재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비싼 건지 싼 건지를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동원 F&B의 경우 시장에서 15배 정도의 퍼를 받아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퍼가 8.89배면 비교적 주가가 저렴한
구간에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 이렇게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매수 접근을 시작했던 가격에 비해서 하락을 하면서 손실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가치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때보다 더 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현금을 조금씩 더 투입을 하면서 물량을 늘려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설명을 드리다가 동원 F&B를 추천드리는 느낌으로 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으로 진행이 될 때는 충분히 좋고 저렴한 기업들도 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더 헐값의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접근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앞으로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현재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가치와 비교했을 때 더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남들이 헐값에 파는 물량을 조금씩 남은 현금 비중을 투입하며 물량을 모아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구독자님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공포감에 충동적으로 묻지마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기업의 가치와 하락하고 있는 기업의 가격을 계속해서 비교 분석을 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하락장에서 버텨내실 수 있는 강한 멘탈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투자를 하기 전에도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잘 따져보고 처음부터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이럴 때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싼 값에 물량을 늘려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하락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강한 반등장이 조만간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연휴 동안 많은 주식으로 받으신 스트레스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 화요일장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